이렇게 출중한 내모를 지금까지 숨기셨다니 뭐 이런.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댈 곳은 반도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짧게라도 이번 주에는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무슨 밸류 공시도 또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좀 기댈 곳은 반도체 이 테크 섹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 공습하고 카르근지 헤르근지 그 섬 접수하고 이런 것들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가만 드는 생각이 저렇게 격화되고 아직 해결될 거 없고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원래 유가가 한 $120 이상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멈출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안 좋은 뉴스만 가득한데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는 그 정도쯤에서 멈칫하고 눈치 보고 있다. 주말에 나온 뉴스나 환율, 유가 보게 되면 주식 못해요. 못하는데 일단 용기를 내야죠. 제 코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줍줍. 원래 그건 있으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가는 순간 저희 제작진의 최대 하드는 대표님께서 이발을 하시고 염색을 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발 그런 갑자기 촌스러운 표현을 아유 그 네. 관심의 중앙에 이렇게 놓아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미용실에서 네. 가발 신상 나왔다고 그래서 예. 가서 급히 가서 예. 네. 또 일요일 날 쉬겠다. 네. 일요일 날 또 예 제가 이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 좀 했습니다. 개인 정비. 아, 개인 정비. 네. 지금 저희 담당 PD가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아유, 다른 스타일로 헤어 바꾼 보람이 있네요. 돈을 들인 보람이 있네. 시장 얘기해야죠. 시장 얘기. 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1% 올랐습니다. 62포인트가 올랐는데 다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빼면 오히려 한 20-30포인트 정도 떨어진 그런 시장이 됐고 코스닥은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지수는 이제 코스피 1% 정도 강세에 보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완전히 좀 장중에 차별화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스피에서 현대차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는데 그나마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 1%대 상승률을 많이 견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아닙니다. 코스닥입니다. 네. 갑자기 외모가 바뀌시니까 그걸 왜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면 핑계 대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아유 이렇게 출중한 내모를 지금까지 숨기셨다니 뭐 이런. 네. 아무튼 돌려가 아니죠. 네.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그나마 막판에 좀 아랫골이 달면서 1% 초반에 끝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우리 IT 테크 섹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괜찮았어요. 네. 그나마. 근데 반도체 우리 투탑이 워낙 이제 강하게 시세를 내니까 바이오 쪽이 오늘은 오히려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내일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또 ETF 하나가 지난주에는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반도체 쪽으로 너무 쏠림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그리고 일부 종목이 삼성 관련된 그룹하고 지분 투자 관련된 이런 이슈도 좀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좀 신고가였기 때문에 네. 세론이 또 나왔던 부분도 아마 바이오 쪽에 좀 분위기를 좀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가 많은 흐름이 코스피도 상승은 1%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코스닥은 500개
상승에 1,000개 넘는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 초반에 이제 오늘 밤 내일부터 쭉 이어지는 이 테크 섹터 이벤트에서 얼마나 이제 투심을 좀 빨리 회복하는지가 이번 주에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팀장님께 한번 들어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딱 그거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오겠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게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 단계라고는 보여지는데 주말 사이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S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뭐 뉴스 이런 것들, 뭐 거기 뭐 어디 공습하고 뭐 카르근지 헤르근지 그 섬 접수하고 이런 것들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가만 드는 생각이 저렇게 격화되고 여전히 아직 해결될 거 없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호위함까지 좀 보내달라 이렇게 또 요구까지 하는 입장에서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원래 유가가 한 $120 이상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환율도 불안하게 되면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안 좋은 뉴스만 가득한데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는 그 정도쯤에서 멈칫하고 눈치 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 때 시장은 이제 정점을 치고 약간 좀 심리는 살살살 회복되는 과정.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3주차가 됐으니까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다가 진짜 뭐 더 격한 뉴스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툭 또 유가가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안착하려고 올라가는지 한번 고점 확인하고 올라가는지 그거에 따른 변화로 봤을 때는 확인하고 그냥 또 다시 한번 자연 소멸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또 투자 심리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나온 뉴스나 환율, 유가 보게 되면 주식 못해요. 못하는데 일단 용기를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싸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제 호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줍줍. 원래 그건 있으셨잖아요. 아 그래요? 이상민수 다 아시는 거죠? 이상민수라고. 이상민수. 영어로 하면 아이작. 네네. 네. 민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냥 아유 이 정도쯤 됐네 그러면 그냥 줍줍. 근데 그 줍줍 타율이 좋잖아요. 그 줍줍밖에 못하는 거죠 아직 강하게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오늘의 증시에서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좋았던 게 결국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이 오늘 반응하지 않았겠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팀장님께서도 똑같이 뭐 동의를 하시겠죠? 그쵸. 뭐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댈 곳은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짧게라도 이번 주에는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무슨 밸류업 공시도 또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뭐 이슈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인데 지금 우리나라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8.5배 정도까지 8.4배, 8.5배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 거의 최저점입니다. 저희 최저점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중동과 관련된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배수는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반도체 업황이 흔들림이 없고 그래도 괜찮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젠슨항이 또 AI 수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거는 뭐 버블 아니고 전혀 수요는 뭐 폭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줄지 마이크론도 또 이제 어떤 숫자의 내면을 보여줄지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네. 이 많이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밸류를 이제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면 사실은 주가가 좀 흔들린더라도 하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가 또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가 그걸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뭐 괜찮은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좀 기댈 곳은 결국에는 뭐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사실은 이익에 대한 뭔가 이런 좀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길게 봐도 반도체가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는 특히나 반도체 이 테크 섹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전 포인트 중에 마이크론 얘기 조금 더 보충해서 좀 해주세요. 마이크론도 역시 뭐 가이던스나 아니면 지금 상황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뭐 당연히 중요하게 할 텐데 마이크론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 거세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오늘 한 4~5% 이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월 3일 날에 아주 큰 음봉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지금 겨우 그거 지금 하나 회복을 그렇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3월 3일에 이어서 3월 4일에도 큰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3월 4일 음봉을 하나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신고가 거의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좀 덜 빠졌고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어쨌든 중동의 이슈로 인해서 가장 좀 취약할 수 있는 유가에 취약하고 환율에 취약한 그러한 국가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좀 외국인 매물도 좀 나오고 물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샀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미국하고는 그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도 거기에서 별로 의존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주도주의 흐름은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더 세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인데 이 페이지 요거 하나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네 가지 핵심 뭐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정리는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뭐 28년도까지 지금 공급 부족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을 생각보다 빨리 빠른 속도로 안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길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 메모리와 관련된 수요는 또 더 요구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커머더티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뭐 삼성 거 쓰나 하이닉스 거 쓰나 마이크론 거 쓰나 컴퓨터에 꽂으면 거의 다 같은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씩 다른 이제 커머더티에서 벗어나서 장기 계약으로 주문 계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변동성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냐. 네. TSMC 같은 그림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시클리컬 성격이 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주문 받고 생산하고 장기 계약 쪽으로 간다면 이 이익의 변동성 자체가 이제 메모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이 HBM4를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HBM4와 관련된 우리가 베라 루빈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들까지 나와준다라면 뭐 충분히 신고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뭐 워낙 잘 나올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AI 투자 수요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뭐 좋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건 좀 길게 갈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그래도 위기에서는 좀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크론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우리 빅2는 계속 저평가였을 때는 억울한 마음들이 컸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올라갈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잠깐 타격을 받고 있지만 어떤 점유율 측면이나 실적 측면에서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니 우리도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마이크론이 물론 HBM4와 관련해서는 뭐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HBM4에서 좀 활약이 적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세계 회사가 이제 HBM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죠. 네, 만약에 마이크론이 약간 이제 HBM4에서 경쟁에서 약간 슬로우해진다라면 그거 마이크론 주가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시장이 앞으로 베라 루빈 이 시장이 커질 텐데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더 당분간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치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뭐 마이크론도 나오는 얘기들 보면 HBM4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또 보도도 또 많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예. 이번에 어쨌든 실적 발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를 이끌 만한 주요 굵직한 포인트 중에서 마이크론 살펴봤고요. 대표님께는 이제 GTC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GTC의 관전 포인트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테고 특히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들인데 이거 한번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요약을 해보게 되면 관전 포인트 3가지.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젠스노왕 선생님이 얘기할 섹터가 6가지 이쪽으로 압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벌써부터 움직여요.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그거부터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벌써 기판주가 움직입니다. 왜 기판주가 움직일지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소캠2가 이제 없던 게 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메모리 테스터 이쪽 쪽에서 성과 내는 업체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 베라루빈 GPU 공식 출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핵심입니다. 추론. 네. 이게 이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서클 있죠. 네. 서클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쫙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얘기는 미국은 지금 AI 가지고 뭐 소프트웨어가 어쩌네 뭐 어쩌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론 시장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결제는 당연히 뭘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지난번 실적에서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렇게 되면 추론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뭐 명령만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제 친구니까 마이 프렌드 AI가 네. 같이 알아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시장까지 커지는 게 지금 대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의외로 가상화폐가 안 빠집니다. 이번 사태에서 원래 위험자산의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 저점 찍고 버티는 것들도 특히 이더리움 저점에서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번에 추론 시장의 또 하나의 결제 핵이죠. 이더리움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다. 한쪽에서 성능이 몇 배, 별이 5개, 5배가 향상된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운영 비용은 10분의 1 절감. 많이 전력부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HBM4 하반기 출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땡겨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세상에 없던 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광통신 얘기는 무지 많이 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인만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탑재된 게 이번에 여기 나오게 되면은 초기에는 새로운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들어간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도 잘 체크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HBM5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6나노인데 그러니까 2나노 미치죠. 이쪽을 이제 삼성이 얼만큼 건드려 줄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갈 문제고 그래서 2028년 쪽인데 요즘 분위기 보게 되면 조금씩 땡겨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모클로 이게 AI 에이전트인데 이쪽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해서 이제 벌써 보게 되면 세일즈포스, 시스코, 구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쭉 보게 되면 벌써 서비스를 할 업체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에이전트가 첫 공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 고성능 칩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벌써 파트너십과 지금 긴밀한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양자 컴퓨팅, AI는 이번에 또 살짝 또 맛만 보여줬던 이쪽들 얼마큼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섹터가 더 갈지 새로운일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6개 산업 영역으로 해서 그 지금 플래티넘 등급, 실버 등급 아예 나눠놨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이런 회사들과 연결해 간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그나마 이번에 현대차가 조금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요거겠죠.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에서 혹시나 근데 지금 여긴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걸치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기대감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다 아는 거지만 반도체 하드웨어, 뭐 클라우드 쪽 지금 그러니까 벌써 AI 그 SaaS라고 한 쪽들, 사스 쪽들과 함께 벌써 주가는 이미 바닥을 다졌다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얼만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반전될 수 있다. 쪽으로 기다리는 모습들이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4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그런 쪽에서 지난주부터 AI 의료가 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제 ETF 있죠? 액티브 ETF에서도 관심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큼 영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재 쪽들도 당연히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쪽에서 시장이 받아들이고 좀 새롭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테마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에 저기 그 GTC 이후에 방점을 좀 두시는 거세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는 당연할 테고. 이게 성장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그걸 확장을 시켜가면서 AI도 맨 처음엔 AI 신약이라고 명명했지만 이게 이제 점점 확장되는 게 단순하게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뭐 신약 개발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오와 협업을 해서 나오는 뭐 헬스케어까지 확장되는 구조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 더 확장돼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물론 처음에는 기본 개념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이제 계속 또 저희가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디벨롭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은 관심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기업들도 지금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점점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리스크 이것 때문에 막 거기만 보고 있으면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거 그냥 아예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거기서 그거 뭐 폭탄 터지는 거 보고 뭐 마음만 졸이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새로 봐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TC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 팀장님께서 뭐 첨언하시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포인트 있으실까요? 작년에는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로봇을 작동하는 때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도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에 또 반짝 관심을 좀 모을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어서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줄지 이런 것들도 하나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료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주요 이슈들이나 전략적인 측면의 내용들이던데 이것도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또 반도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내용은 어쨌거나 좋아서 한번 정리 그냥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것만 좀 추려주세요. 다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이번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공급망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파장이 보일 것이냐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자료 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헬륨이죠. 네, 이게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였나? 여기서 거의 절반 이상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헬륨, 브롬 이게 거의 중동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공급 부족 가능성이 낮다. 한 4개월, 6개월 분량은 원재료를 재고 확보하고 있다. 쪽인데
이게 4,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은 있는 거죠. 네. 근데 벌써 이거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업체들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륨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는 게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쪽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근데 요즘 러시아를 풀어주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좀 더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쪽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썩 같이 동조를 못 하겠습니다. 에너지 리스크는 미국의 LNG 추가 공급 및 비LNG 발전 확대로 완화 가능. 석탄 뭐 나무 떼고 네, 불 떼고 이래서 발전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에너지 리스크가 완화 가능. 이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차질이나 인위적인 감산 계획이 없다. 솔직히 뭐 그거죠. 메모리가 지금 중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쪽에 영향권들은 없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 18일 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지금 삼성전자가 인계현금 흐름의 50% 배당 성향이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더 늘릴 겁니다.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왜냐면은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지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네. 내 돈 좀 이제 맡아줘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은 못 받아요. 네. 이 큰 금액들. 왜냐면 그들은 싸게 자금을 조달해다가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어떤 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온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매수 뭐 이런 얘기도 많지는 하겠지만 그러면 상당 부분 주주 환원 고정책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더 그러겠네요.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3월 25일 주총이 이어질 건데 ADR 상장과 관련돼서 자사주 매입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또 배당도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똑같이 SK 스퀘어가 또 똑같은 레벨업돼서 가치에 영향권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또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상향입니다. 여전히 제가 이번에 눈길을 갔던 건 이거예요. DDR5 계약 가격이 지금 디램 그 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전쟁 터지고 딱 일주일 만에 메모리가 30%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자극을 받아서 뭐 그렇다고 공급망이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건 아닌데 네. 그게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혹시나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가 더 붙는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실적 아니에요. 이거 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HBM4는 이건 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 HBM4가 들어가서 뭐 거기 들어가느냐 엔비디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벌써 디램이나 낸드 디램 쪽들이 그냥 팔아도 HBM4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배짱 튕기는 거죠. 아예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우리 이거 갖고 장사해도 훨씬 잘 나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술력과 프리미엄을 받는 과정 쪽에서 HBM이 중요한 거지. 네. 이건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돈 많이 번다는 쪽들이 지금 시각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 뭐 계속 쭉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요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수의 50%가 HBM 서버용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런 쪽에서 아마 요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디램 캐펙스 늘어나고 엔드도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두 자릿수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이제 조금 이번 상반기인가요? 그중에 CXMT 창신 메모리 또 IPO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그들의 기대감, 중국의 기대감, 우리는 우려감 이게 또 공존하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얘기하는 게 선단공정 중심으로밖에 한정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일반 뭐 전공정이나 후공정 종목들도 한 단계 좀 레벨업되다 거기서 멈춰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보게 되면 좀 성장을 더 끌 수 있는 쪽들이 강합니다. 네. 반도체 소비량 잘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가 가겠냐면 이게 지금 요거 나올 수가 있나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 테라팹 관련된 쪽들, 요거 이게 많긴 한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어디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에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면 두산 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또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이 벌써 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좀 다음 준비를 또 소부장 쪽에서 해가 간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기판 쪽이나 소캠, CXL 이런 쪽으로 더 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좀 뉘앙스가 바뀌어갑니다. 이것도 캐치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테라펩 바로 듣고 싶긴 한데 아유, 안 해요. 안 한다고 하시겠죠? 안 해요. 예. 하실 것 같아서 예. 잠깐 다른 데 좀 다녀오겠습니다. 팀장님이랑 해주십시오. 예. 저희 이 얘기는 많이 했어서 이란 전쟁 관련한 이후에 뭐 지난주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잠깐 저희가 건드리긴 했었는데 이후에 조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운주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 이제 뭐 우려, 뭐 반사 이익 수혜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조선은 숫자가 실제로 나오고 굉장히 다들 좋게 보더라고요. 해운주는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시계열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좋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운주는 그 사실은 운임이 이제 다 다른데요. 네. 탱커 운임이 있고 컨테이너 운임이 있고 네. 벌크 운임이 있고 다 조금 각양각색이잖아요. 그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탱커 네. 운임 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탱커 운임은 수요가 이제 좋아서 공급이 약간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많이 이제 발주냈고 시장이 바다 위에 많이 나왔는데 탱커는 그렇게 이제 발주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탱커 운임이 과거 대비해서 약간 견조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이슈가 터지면서 뭐 엄청나게 지금 탱커 운임이 치솟는 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해운주, 모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들이 탱커 선박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해운사들이 있다 보니 야, 이 완전히 이제 물 만난 거죠. 사실은 그 선박들을 탱커선을 싸게 산 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약간 좀 비싼 가격에서 탱커선을 샀었는데 근데 그것을 충분히 전가할 정도의 탱커 운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알려지면서 일부 이제 해운주는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게 되고 20% 이상에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섹터의 투자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 질문처럼 일시적이냐, 이게 구조적인 이제 성장이고 뭐 흐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의 기대는 그래서 3, 4주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래도 뭐 3, 4주 끝나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우리는 네. 해석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길어져서 만약에 이제 뭐 2개월, 3개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가버리면 사실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탱커 운임은 사실은 정상적인 운임은 아니거든요. 네. 순식간에 원위치. 네. 예, 그러니까 전쟁 직전의 운임으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전쟁 직전의 운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나 그 운임의 수혜를 보는 것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탱커 선사들이고 국내에 있는 탱커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거기에서 수혜를 보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탱커 선사들은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을 상당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있는 쪽보다는 미국 쪽이 훨씬 더 투자하기는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지금 해운주들은 어쨌든 탱커 운임이 너무 튀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쟁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리까리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단기간에 끝났을 때 그럼 탱커 운임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지금 가격에서 막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탱커 운임이 좋아서 탱커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이제 발주를 이제 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탱커선에 대한 발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탱커선에 대한 발주가 어디로 가는지가 그나마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고 국내에서 이제 탱커선을 잘 만드는 회사는 우리는 이제 현대미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투자하기가 어렵게
합병이 돼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현대 미포를 제외하고 탱커 선사 수주 받는 기업을 본다면 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대한조선의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의 수주 공시를 쭉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탱커선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뭐 조선사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또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최근까지 주가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래도 주가가 혹시라도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흔들려 준다라면 탱커선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발주를 낼 텐데 그 발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사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해운주는 뭐 이렇게 트레이딩하기가 그러게요. 오늘 밤이라도 호르무즈 해협 다 통과 네. 뭐 이렇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서로 자존심 때문에 거의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뭐 혹시라도 그냥 다 통과 이래 돼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뭐 운임은 확 꺾일 거니까 그런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런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슬슬 통과하는 선박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지금 있다고 시그널이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일본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5개 국가들한테 우리 같이 호의를 좀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전쟁은 본인께서 원해봤는데 수습은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사고 치고 제가 두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도와드려야죠. 너 그러면 좀 도와드리죠. 야 이거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평상시에 잘했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렇죠. 그런가요? 네.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새네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글을 보면 야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참 쉽지 분위기에서 하는 않은 거죠.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나. 근데 만약에 연합에서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게 또 혹시라도 나온다라면 유가를 조금 더 지금 거의 WTI 기준으로 $100 육박하다가 지금 약간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러한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유가는 다시 더욱더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이 단기적으로는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어쨌든 이 해운이라든지 조선 쪽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임 이슈로 시작을 해도 결국 종점은 다시 조선주 쪽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은 되네요. 그렇죠. 해운주에 대한 네, 얘기는. 여기는 뭐 일시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조선은 적어도 2027년까지는 이익의 기울기 같은 부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주가 많이 빠지면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조선 해운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임이 뭐 전쟁 이후에 한 30%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다 한 50~60%씩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나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예. 벌써 반영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반영. 반영.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탱커사들도 네. 전쟁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가서 네. 대표적인 뭐 스콜피오 탱커스, TK 탱커스 벌써 고점 치고 이렇게 쭉 고점 대비해서 10몇 %씩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정유주가 왜 빠져요? 유가는 저 정도인데 정유주는 고점 치고 쭉 밀립니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타격을 많이 입었던 항공주는 버팁니다. 대한항공 이것도 고점에서 쫙 빠졌지만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시장의 선택도 벌써 슬슬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뭐가 안 됐을 때는 뭐 바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시장의 선택은 다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흥하해운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는 네. 그것 때문입니다. 그 어제 나왔던 용감하게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의 그 장금상선이에요. 네. 장금상선이라고 그 정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모든 스타일을 군대식으로 경영하신다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50만 불씩 딱 용선해가지고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대요. 근데 그게 흥하해운이 장금상선이 인수한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고요. 그것만 따로 보셔야지 나머지 해운 쪽 근데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에 유가 수혜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일단 밀릴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배더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선별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추가 첨언까지 미안하게 바로 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테슬라 제가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바로 지금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테라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행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질문해. 잘 길들이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가 직접 한다 이 얘기. 그래서 테라팹이 이제 우리 3월 21일 날 착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직공이 아니고 착공인데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칩 만들고 그러니까 자체 조달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기가팩토리 쪽에서 배터리 우리가 만든다라고 해서 또 한참 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거 다 우리 물량 뺏기는 거 어떻게 아니냐, 뭐 테슬라가 독자 개발하는 거 아니냐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그냥 처음에는 걱정은 많이 하는데 다 공존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라팹 같이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뭐 AI 자율주행 로봇용 칩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또 테슬라식으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의존 줄인다. 의존을 줄이는 것보다 가장 핵심이 이거 같아요. 일단 지금 파운드리를 내재하고 공급 리스크를 감소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못 대고 있고 우리가 따라 주도를 하고 선도할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계속 부탁하고 파운드리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메모리도 같이 연결됐으면 그거는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자립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폭증이 먼저지. 테슬라가 테라팹을 통해서 뭔가 자체 조달한다는 쪽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로 인해서 수요가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가 큰 기사는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 CEO 인터뷰한 내용들 저 끝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요는 더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지금이라도 이 회사들이 그거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장이 커질까라는 쪽에 대한 반증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메모리 쪽까지도 영역이 넓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패키징까지 해서 자기네가 메모리까지 하는 IDM까지도 우리가 넘어가겠다는 쪽으로 목표는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중국도 지금 벌써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돈 쏟아붓고 메모리 반도체 끌어오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나요? 예, 그냥 돈 있고 열정 있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반도체의 수를 잡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목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해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주말에도 이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영향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면은 TSMC는 워낙 대만과 그 밸류체인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삼성 쪽에서 국내 장비사들 있죠.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혹시나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장비사들은 호재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들이 다 갖고 있겠죠. 이제 장비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거기에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다 그러면 또 수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일단 파운드리 관련 쪽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텐백은 아니죠.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잘 보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도 또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로 많이 심리 자체가 좀 많이 힘들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나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해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때를 조금 더 활용해 볼 법한 시기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특히나 이제 여기로 방송하시는 두 분 입장에서도 체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BTS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좀 걱정 반 기대 반 있습니다. 21일에 이제 컴백 무대를 이제 광화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방송 있으신 분들은 여기는 한 3시간 전에는 집에서 출발하셔야 겨우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하이브 관련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엔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팀장님께서 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엔터가 참 답답한 섹터죠. 사실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로봇 등등 뭐 많은 섹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약간의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야 이번에는 진짜 하이브의 컴백과 그다음에 이 광화문에서의 공연을 기점으로 뭔가 엔터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올지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쨌든 여전히 기대감은 좀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광화문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예쁘게 걸려 있던데요. 종로 제가 사진 찍었었는데 종로구에서 이렇게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네. K 문화의 중심. 제가 읽어보니까 BTS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뭐 이러한 이제 교통 안전 정보 QR까지 이렇게 내서 예. 현수막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벌써 거죠. 뭐 안내 표지판도 네, 많이 걸려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계속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3월 3일과 3월 4일 날 하이브도 큰 지금 하락을 이번에 겪었는데 네. 아무래도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려면 세 개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니 그러면 또 발목이 좀 잡히는 건가? 뭐 이런 실제로 영향이 있어요? 아니 이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중동이 얼마나 공연 횟수가 많을지는 뭐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냥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이쪽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좀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주말에 여기 화재가 또 일어났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이제 주로 묵는 이제 그 캡슐형 호텔이었나요? 그 화재 일어나면서 또 많은 분이 좀 다치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혹시나 이제 주말에 그 뉴스 나오길래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조금 그 사태가 좀 심각해져서 뭐 공연이 뭐 취소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가 이제 공연을 시작할 텐데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사실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데 혹여라도 이번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옛날에 우리 그 앵커님 어릴 때 뉴키즈 대표님 어릴 때인가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우리나라 내한 공연해서 막 사고 나고 했던 때면 전 유재석의 유퀴즈밖에 모르죠. 뉴키즈를 모르세요? 스텝 바이 스텝. 아, 그 노래 납니다. 네. 팝송을 야, 그럼 우리 세대네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말이야. 예.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 한동안 이제 공연의 공짜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안전 관리해서 잘 끝내야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기점으로 글로벌리 이제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어쨌든 모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숫자는 나오니까 주가 빠지면 이제 싸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신에 이제 엔터가 가려면 좀 큰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 반도체가 아직도 워낙 강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엔터가 막 비집고 움직일 만한 틈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번 주에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반도체가 또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된다라면 엔터 쪽으로 뭐 바람이 불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토요일 날 그 라이브 방송 중계하잖아요. 네. 뭐 OTT로 중계하니까 그거 보면서 그 열기와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낙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의 장이 되다 보니까 통신주 관련한 스토리도 참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아 이걸 가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통신주 AI와 접목해가지고 서비스 시행한다 뭐 하면서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이야기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네. 보니까 이거 무료 공연이잖아요. 네. 네. 그 여기 근처에 빌딩들 네. 옥상에서 보면 좋겠다. 여기 그래서 교부 빌딩은 다 폐쇄하고 예, 그날은 다 주요 건물들은 다 폐쇄하는 걸로 네네.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단순한 제 생각을 넘더라고요. 호텔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하이브 당장은 무료 공연인데 네.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뭐 그거 가지고 뭐 파장은 이제 시작이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뭐
캡슐 호텔 말고 좋은 호텔 가야죠. 네. 호텔 관련주를 사야죠. 호텔. 호텔 쪽으로 사야죠.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500원이면 네. 그들의 입장 쪽에서는 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벌써 가격 떨어졌고 구매력도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온 김에 또 한번 좀 땡겨보고 이런 거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 또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 많이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 그러면 또 이제 날 풀리고 성수기고 그러면 호텔 쪽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하이브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것도 뭐 그냥 뭐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고 그리고 또 호텔 쪽들도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예 변화가 나오기를. 근데 항공료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할증료가 붙다 보니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와서 예전과 가격 생각하게 되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로 보게 되면 그러면 소비력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쪽에서는 네 그냥 많이 와주세요. 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 한번 여쭤보는 건 그러면 소위 우리 엔터부터 놀자주, 여행주, 카지노주 아니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진짜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사드도 갔는데 중국이 또 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막 꽃피고 있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다 그냥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때가 아, 근데 잘 안 볼 때가. 뭐 중동에 가기는 조금 두렵겠죠. 아 그럼요. 그죠? 어제 우리 뭐 군용 비행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16일이죠. 4월 제 중순에 네. 일본 출장을 지금 해놨거든요. 출장 맞습니까? 출장입니다. 아, 네. 예.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사실은 두려우면 안 갔을 텐데 호텔 하나가 거의 한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방이 하루에. 네. 예. 근데 거기가 4월 중순이면 저는 뭐 최근에 잘 안 가봤지만 일본의 벚꽃 시즌이 맞나요? 약간 뭐 벚꽃 시즌하고 맞물려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지금부터가 출장 벚꽃이- 맞습니까? 벚꽃 시즌에 맞춰서. 아니 공교롭게도 휴머노이드 행사가 네, 휴머노이드 벚꽃 로봇 시즌에 있는 예, 거예요. 그 벚꽃 시즌에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필. 하필이면 그래서 야 반값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잠깐만 하이브로 돌아가서 네. 예전에 우리가 하이브 이야기할 때 왜 그 BTS의 다음 캐시카우 IP를 이야기한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캐치아이라든지 코르티스 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캐치아이 같은 경우가 약간의 멤버 그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 이제 외국인 멤버다 보니까 좀 풀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대신에 이 코르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하프나이프에서 금메달 딴 우리 네. 여고생 맞아요. 선수가 이 코르티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예. 같이 영상도 찍고. 같이 영상도 찍고 보셨네요 또 이런 것들은 네. 유키즈 온더 블락을 모르시길래 음악을 안 좋아하신다길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임팩트 있게 저는 또 보이더라고요. 같이 영상 찍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화제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IP들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니까 BTS 형님들이 끌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어받는지 좀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돌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님도 일가견이 있으신데 네? 저 엔터주 중에 요즘에 좀 좋게 보는 쪽이 있습니까? 그냥 하이브입니다. 그냥 기승전 하이브로 보는 게 제일 맞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 뭐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뭐 작은 종목들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뭐 이제 뭐 이제 올해 최대 성과 얘기하는 종목들 뭐 노모스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좋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큰 형님이 이끌어 가야 나머지가 또 이제 변화가 바뀌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뭐 액티브 ETF 보게 되면 뭐 YG 사고 막 그래요. 네네. 조금씩 사면서 그쪽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냥 EPS 자체가 성과 EPS가 작년 대비해서 10배 커지는 걸로 보는 게 지금 하이브의 추정치다 보니까 그 이상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제일 편한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주 사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엔터나 또 호텔주 관광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져가시면서 오늘 두 분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시즌에 맞춰서 일본 출장 가시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님 그리고 헤어스타일 바꾸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